조명등으로는 결코 밥을 지을 수 없다. 어두운 방에 들어서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명을 켜는 것입니다. 조명등은 어둠을 밝혀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아무리 밝은 조명이라도 그것으로 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100와트짜리 전구를 쌀 위에 하루 종일 비춰도 단 한 톨의 쌀도 익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최신 LED 조명이나 할로겐 램프처럼 열을 발생시키는 조명이라도 그 열은 쌀을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조명등이 발산하는 열에너지는 물 분자를 끓이거나 쌀 전분의 구조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온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주인은 적절한 도구 없이는 이를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열원이 필요하고 그 열원은 조명등이 아닌 밥솥과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밥솥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 친구 민수는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갔다가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했지만 가스버너를 가져오는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텐트 안에 LED 랜턴을 쌀이 담긴 냄비 위에 올려놓고 혹시 이것도 열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1시간이 지나도 쌀은 그대로였고 2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은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이 경험을 통해 적절한 도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그것은 단지 빛일 뿐 열원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이죠.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과 도구, 그리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도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가 잘못된 방법이나 도구에 집착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촛불이나 기름램프에 의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조명등으로 밥을 짓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은 하지 않고 다이어트 책만 읽는 것, 외국어를 배우면서 실제로 말하는 연습은 하지 않고 문법책만 반복해서 보는 것, 사업 성공을 꿈꾸면서 실제 시장 조사나 계획 수립 없이 성공한 CEO의 자서전만 읽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마치 조명등으로 밥을 지으려는 시도와 같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행동 없이 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명등으로 밥을 지으려는 시도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좌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효율적인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효과 없는 방법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동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 맞는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체호프의 말처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 철학자 이케다 다이사쿠는 진정한 지혜는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식이나 정보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조명등이 아무리 밝아도 밥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조명등으로 밥을 짓는 행동의 예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건강한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실제로는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들,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책 표지만 찍어 인증하고 내용은 읽지 않는 사람들, 또는 비싼 운동기구를 사서 집안에 장식품처럼 두는 사람들이 그 외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는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 동료 교수 김영호 박사는 최근 연구에서 행동 전시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실제 결과보다 행동을 보여주는 것에 더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시험 공부를 한다며 책상 앞에 12시간을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SNS 확인, 동영상 시청, 잡담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자신과 타인을 설득했지만 실제 학습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제 친구 지연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작가가 되기를 꿈꾸며 5년 동안 글쓰기 워크숍, 문학 강연, 작가 사인회 등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녀의 서재는 작가 지망생을 위한 책들로 가득 찼고 소셜미디어에는 문학 행사 참여 인증샷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5년 동안 완성한 글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가가 되기 위한 주변적인 활동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글쓰기 자체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리사가 되기 위해 요리책만 모으고 요리 프로그램만 보면서 정작 부엌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 환경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흔히 발견됩니다. 한 중견기업의 마케팅 부서는 1년 동안 수십 번의 회의를 열고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한다는 행위 자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전략 실행과 결과 측정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 회사의 CEO는 나중에 우리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며 자성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현상을 활동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목표 달성과 무관한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은 논문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참고 문헌 목록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정작 논문의 핵심 내용은 거의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2019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 계획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실행은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계획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조명등으로 밥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고가의 스마트워치를 구입했습니다. 매일 걸음수, 심박수, 수면 패턴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했지만 정작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행위가 마치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 제 체력과 건강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명등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건강을 개선하는 밥솥인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분야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다양한 학원과 과외를 시키지만 정작 아이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나 내적 동기부여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주 7일, 하루 평균 5시간씩 여러 학원을 다녔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은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밥솥은 구입하지 않고 조명등만 여러 개 켜놓는 것과 같습니다. 조명등은 어둠을 밝히는 데 탁월하지만 밥을 짓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 목표와 과제에 맞는 올바른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단지 어둠을 밝히는 것을 넘어 실제로 배고픔을 채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는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용기와 인내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조명등으로 밝힌 길을 따라 진정한 성취의 밥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